안녕하세요. 리스펙 소조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서 905억 2,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에는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 레이더, 자주 박격포 같은 핵심 전력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용 예산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이 삭감이 초래할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정부는 1조 9천억 원을 소비 쿠폰으로 사업을 확대했고 대통령실 특화비를 41억 원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란 뭐냐? 진짜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서는 총 905억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 수준이 아니고 우리 군의 미래 전력과 직결되는 사업들에서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과연 이러한 조치가 향후 국방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방 예산 감액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보강을 넘어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은 전력 증강,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 확보, 레이더라든지 이러한 기술 기반 안보 역량의 향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 핵심 축으로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분야의 주요 사업 일부가 보류가 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단기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질적 성장 그리고 미래 대비 역량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방위력 개선 사업 삭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이 향후 국방태세 전반에 어떤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액된 국방 예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우선은 감시 정찰 및 기동 전력입니다. 이 사업은 300억 규모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비무장지대, 즉 DMZ 일대에서 침투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항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병들의 눈 대신에 야간에 이제 움직임을 좀 감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삭감으로 통해서 최전방 감시 체계의 공백 발생이 당연히 이제 가능성이 더 커진 거고, 여기에 따른 시스템 노후화 그리고 교체가 지연되면서 시스템의 전방적인 성능 저하 그리고 장병 안전의 위협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 병력이 지금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비대칭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항목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입니다. 119억 삭감이 됐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와 같은 공중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핵심 자산의 성능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장거리 레이더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 많이 들어보셨죠? 이 중심축을 이루는 탐지 자산인데 이 탐지 자산이 국내 전역을 대상으로 위협을 조기에 포착하고 감지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핵심 센서가 확보가 안 됐고요. 탐지 범위나 정밀도 확보에서도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액이 장기적으로 방어 능력의 공백을 초래하거나 국가 방어망의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력 및 특수정력 120mm 자주 박격포는 200억 원 감액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노후 박격포를 대체하자는 의미였는데 이런 기동부대의 근접 화력 지원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박격포는 보병부대의 작전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즉각적인 화력을 제공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특히 산악, 도심지, 복잡한 지형에서 기동성과 지급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화력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유연한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지상군 전투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보병 부대의 생존성, 작전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특수작전용 권총입니다. 137억 원 감액입니다. 대테러 작전이나 어떠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마 특전사를 근무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특전사를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장비가 노후화되고 더 좋은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에 보급을 해주지 않아서 생존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이슈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 특전사령관님께서 특전사 개인이 그래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열어준 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 특수작전용 이 권총 자체를 필요하다는 거죠. 특수부대에서는. 왜냐하면 특수전 부대는 은밀하고 어떤 신속한 침투 그리고 정밀 타격,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데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이 작전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산은 삭감되고 정밀 사격, 그리고 은밀 침투, 여러 가지, 그리고 비정규전, 대테러, 인질 구출, 이런 특수작전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특수부대 요원들의 생명 그리고 안전에도 굉장히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및 첨단 대응 전력 그리고 대연 공격 헬기 2차 사업입니다. 97억 원 감액시켰네요. 공중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항공 전력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 헬기는 전투기보다는 저고도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 지상군을 직접적으로 지원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접 항공 지원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감액을 시켜서 노후 공격 헬기 대체가 당연히 지원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상군의 즉각적인 공중 지원 능력 이걸 캐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북한에 대한 어떤 장사정포 그리고 특수부대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초동 대응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체계 대응체계인데 이거는 12억 원 감액입니다. 북한의 소형 드론
그리고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서 어떤 탐지, 추적, 무력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건데, 즉 방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자는 거였죠. 근데 최근 이 드론이 정찰뿐만이 아니라 실제 타격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부도 생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즉 군사적 위협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것도 예산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구축이 지연되고, 또한 영공, 방어도 취약성 노출됩니다. 지금 저희 북한에서 무인기가 대한민국 본토로 날아온 데까지도 사실상 확인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죠. 이런 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핵심의 어떤 군사 시설,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방어 부분에서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동 저지탄입니다. 12억 감액을 시켰네요. 이 기동 저지탄은 어떤 거냐면, 적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이동을 했을 때 저지할 수 있는 지뢰, 즉 대체 및 효율적인 지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대규모 병력이 몰려 들어올 때 기동적으로 저지탄을 확보를 해놓으면서 도로나 협로, 특정 지형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아군의 작전 기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정밀 방어 무기입니다. 특히 이 전면전, 지상군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참 이게 많이 안타깝네요. 방어작전 계획에 좀 공백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 침투 시에 우리 지상군의 저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저희 이제 아군의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을 12억을 감액을 시켰다는 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동 저지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전투 초반에 북한군의 기동 제한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것들인데, 자, 결국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아군 피해를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국방부 소관 예산 삭감도 있습니다. 자, 27억 2,300만 원입니다.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제 간부의 주거 환경 개선, 어떤 이 부분은 복지 향상이겠죠. 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증액을 올린 건데, 사실상 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군인 복무했을 때 군인 아파트, 정말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녹슨 물이 나오는 곳에서 많이 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거의 안정성, 어떤 시설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숙소를 신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축한 거고, 장기 복무잖아요. 그리고 가족 동반 간부들이 사실상 주거 안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편의시설을 넘어서 저는 간부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지금 전역률, 이번 전년도 포함해서 9,000명 중간 간부가 다 전역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게 장기 복무를 만듦에 따라서 복무 여건을 계속 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복지 여건을 챙겨주지 않고 계속 임무와 책임만 계속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군대에 계속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지 저 의문점이 듭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고요. 다음은 통신요금입니다. 12원 감액을 했는데, 아마 이제 군인이라고 하시면 이 국방부 산하에 통신망이 따로 있죠.
즉 군인과 군인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또 부대의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것들이 일반 망, 그러니까 일반 통신망이 아니라 군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전화선, 뭐 인터넷 회선이 아니고요. 작전 지휘, 뭐 행정 업무, 뭐 정보 경로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군 조직의 운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액을 통해서 어떤 작전 지역이나 지휘 통제,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즉, 지휘 통제가 명확해야지 정확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나름 군의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통신 관련된 망 개설, 보완하는 것도 이제 감액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보보호 11억 감액입니다. 사이버 보안, 인프라 투자 위축인데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전이 엄청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해킹도 있고, 즉 뭐 상대방 적국에 은행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신상을 빼오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고 주요 요직자, 뭐 집, 뭐 가족, 거주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이게 현대전에 되게 필수 요소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군 지휘 체계, 그리고 전략 자산, 작전 기밀 등을 통해서 국가의 핵심 정보가 디지털 공간에 저장되고 운영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안 시스템을 좀 보강하고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어떤 솔루션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명확히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11억 원을 감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군대, 국방에 필요한 요소들을 예산을 감액하고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많이 열이 받는 좀 상황이었고요. 어쨌거나 이거를 이제 구독자님 좀 내용을 좀 보시고 필요하다는 것은 주변적 군인들한테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 혹여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스펙 솔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